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TGIF 케니지와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금요일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수업하기 전에 우리 노래를 하나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오랜만에 노래 들어보니까. 자, 오늘은 제7강 도표와 도표정보 파악과 8강 내용일치를 두 강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7강 도표정보 파악과 8강의 내용일치는 대체로 쉬운 챕터입니다. 그래서 좀 다 풀지 않고 중간에 몇 문제만 이렇게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만 가볍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정보 파악 보겠습니다. 도표 정보 파악에 있어서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도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요령을 잘 몰라서 제대로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로 도표나 어떤 분석된 그래프를 비교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more 또는 less, 또는 뭐 더 높다, higher, 또는 더 낮다, lower, 아니면 뭐 두 배다, double, 뭐 세 배다, triple, 뭐 twice, 두 번, 세 번,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도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또 이런 표현들과 도표를 분석하면서 그런 부분만 잘 비교하면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표의 문제를 풀기 전에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도표에 나타난 이 그래프, 도표를 분석하기 전에 여기에 나온 제목이나 그래프 좌우에 어떤 그래프의 그 기준 내용들을 먼저 잘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는 1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제목이 Americans prefer the sites for leisure travel research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이트들. 여기서 사이트는 원래 장소, 위치 그런데 뭐 어디 산이나 들 같은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위치 또는 뭐 인터넷의 사이트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사이트들인데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 여가의 어떤 여가 트래블 리서치니까 여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행하는 어떤 조사, 탐색. 내가 어디를 여행할까라고 탐색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사이트가 뭐냐? 첫 번째는 트래블 리뷰 사이트스, 여행 갔다 와서 리뷰, 그 여행 후기를 써놓은 그런 사이트를 본다. 아니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그 여행 에이전시는 기관이니까 여행사는 여행사인데 온라인상으로만, 인터넷상으로만 운영하는 여행사.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는 원래 서플라이어는 공급하다니까 공급자들 그런데 여기 서플라이어를 설명해 놨습니다. 회사나 사람인데 뭐 하는 회사나 사람이냐면 관광 프로덕트 상품을 프로바이드 제공하는 어떤 회사 직접적으로 뭐 중국의 5박 6일 만리장성 포함한 어떤 그 관광 상품들을 제공하는 회사를 서플라이어라고 그랬습니다. 공급하는 곳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상에서 찾아보는 거.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그랬으니까 전통적인 여행 회사죠. 실제로 어떤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여행사를 가리킵니다. 어그리게이터. 자, 영어 단어에서 어그리게이트. 어그리게이트 하면은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모으다. 그러면 어그리게이터는 모아놓은 것. 그래서 어그리게이터스 하면은 정보 집계 사이트. 좀 말이 어렵죠? 정보들을 모아놓은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 그래서 웹사이트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응용 앱이죠. 모아하는 여행 상품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다양한 인터넷 소스로부터, 인터넷 매체에 있는 내용들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행 정보 가이드에서. 자, 이 중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세 종류의 막대 그래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밀레니엄 하면은 1000년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태어난 정확히 말하면 1980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스라고 하고요. X세대라고 하죠. 제너레이션 X세대는 1960년에서 뭐 80년 그 사이.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 아이를 막 붐을 일으켜서 엄청 낳았다 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 자, 이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준다. 뭐를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세대별. 자, 여기 보면 오브는 뭐뭐 중에서입니다. 그러면 사이트 7개 유형의 사이트 중에서 여기 7개가 나와 있죠. 위에. 근데 used 그랬으니까 사용된 여가로 여행 가는 그런 탐색을 위해서 사용된 7개 유형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밀레니얼스들은 인용했다 사이트 뭐를 트래블 리뷰 사이트라는 것을 이것을 뭐로 가장 선호하는 타입으로. 그러면 밀레니얼스는 지금 그래프가 이런 색이죠.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트래블 리뷰 사이트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니까 일단 이 그래프에서 몇 퍼센트가 찾아보세요. 19%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19%니까 이 옆에 가보면 18, 17, 12, 뭐 15,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9는 가장 선호하는 타입으로서 인용했다. 맞죠? 여기까지는. while 반면에 X세대는 선호했다. 뭐 하는 거? 온라인으로 온라인 여행사를 가장 많이. 그러면 온라인 한번 볼까? 온라인에서 지금 X세대는 이런 사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서 23%니까 어디보다도 가장 높죠. 자,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더 베이비 부머스 앤드 올드 그룹 프리퍼드. 자, 베이비 부머들 집단에서는 뭐를 선호했냐면 서플라이어를 가장 선호했다. 만나볼까요? 베이비 부머는
짙은 색이죠. 근데 서플라이어. 그럼 서플라이어에서 찾아보면은 베이비 부머는 이 색이니까 21%. 그러면 이보다 높은 건 없죠. 19, 9 다 낮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선호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한 것, 이런 사이트들에서 그들이 선호한 것은 more than double.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more than double 하면 2배 이상이다. 뭐보다도 트래블 리뷰 사이트. 그러면 트래블 리뷰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트래블 리뷰 사이트에서 뭐가? 이 베이비 부머가 몇 퍼센트였어요? 9%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트래블 리뷰 사이트니까 트래블 리뷰 사이트고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플라이어. 서플라이어는 아까 몇 퍼센트였죠? 서플라이어에서는 21%. 그러면 2배면은 18%일 거 아니에요? 그럼 18%보다 더 높으니까 21이니까. 그래서 more than double, 2배 이상이다. 맞죠? 이것도. 자, on the other hand 하면 반면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가장 적게 선호하는 유형, 베이비 부머나 여기에서 가장 적게. 자, 베이비 부머는 이 진한색이라고 그랬는데, 진한색 그래프에서 가장 적은 거 뭔가요? 여기 보니까 1%가 있네요. 1%는 SNS죠. 그러면 가장 적은 거는, 베이비 부머는 여행 정보 가이드다. 맞나요? 여행 정보 가이드는 2%고 더 적은 1%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렸죠. 트래블 에이전스 가이드가 인포메이션 가이드가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스니까 여기가 틀린 거예요. 리스트 가장 적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은 역시 가장 적은 X세대에서 가장 적게 선호하는 건가 봅시다. X세대는 지금 사선으로 된 건데 가장 적게 한 것이 3%, 5, 6, 2. 여기가 가장 적네요. 그러면 이거는 맞나요? 예. X세대가 가장 적게 선호한 이 위치는 앞에 있는 걸 받았으니까 트래블 인포메이션 가이드 2% 맞죠? 예. 근데 뒤에는 맞는데 앞에가 틀린 거예요, 앞에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더 볼까요? 자, 모든 on in every 10 그런 말은 모든 열 중에서 하나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면 10%예요. 이 밀레니얼 세대 10%가 조사된 이 10%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SNS가 그들이 여행 리서치 사이트에서 선호하는데 뭐와 비교해서? X세대와 비교해서는 X세대의 3%와 베이비 부머 1%와 비교해서 이들이 선호를 하더라. 그러면은 10% 밀레니엄들이 10%가 나온 데가 어딘가 볼까요? 여기죠. 여기 10%. 밀레니얼이 10% 여기인데 그러면 사선으로 쳐진 거는 X세대 3%, 베이비 부머 1% 만나보세요. 자, X세대 1%, X세대는 3%, 베이비 부머 1%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것입니다. 좀 그래프를 좀 침착하게 잘 봐야 됩니다. 5번.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여행 사에서나 또는 직계정보 사이트나 여행정보 가이드 해주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선호된다. 5%다 각각 밀레니얼들은. 그럼 볼까요? 다 5%인가? 여기 밀레니얼은 여기 보면은 이거니까 이 색깔이니까 5%, 5%, 5% 다 똑같죠. 맨 끝에 respectively 그랬는데 respect는 원래 존경하다인데 respective 하면은 각각의 이런 뜻이고 respectable 하면은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훌륭한 이런 뜻입니다. 자, 각각 3%다. 맞죠? 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다 하지 않고 몇 개만 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그래프 내용과 일치하는 건 여기는 보면 토탈, 총, 프라이머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첫째, 중요한 그런 뜻이 있고 프라이머리가 첫째 그런 뜻, 첫째. 뭐 제1의 그런 말이. 에너지 공급 지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세계의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지역별 토탈 전 세계적인 제1의 에너지 공급 1차 에너지 공급원 1차 에너지. 1차 에너지는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거겠죠. 1차 에너지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프가 쭉 나왔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위 그래프는 보여준다. 세계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의 proportion이라는 말은 비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율을 보여줍니다. 지역별 이거는 이쪽은 1971년이고 여기는 왼쪽은 1971년이고 오른쪽은 2015년 그 두 년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이 사이에서 전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은 뭐다? 2배 이상이다. 또 나왔죠. more than double 2배 이상이다. 5523 MTOE 뭐 여기 나왔네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게 2배 이상인가만 보면 되겠죠. 5523에 2배 하면은 뭐 대략 뭐 11,046이니까 예, 훨씬 많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가장 많은 양을 구성을 하고 있지만 비록 OECD가 여기 있죠. OECD 61%와 39%. 두 년도에서 OECD가 제일 많기는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구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아주 의미 있게 떨어졌다. 61에서 39까지. 61에서 39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자, 2015년에는 두 번째 자리였다. 2015년 오른쪽 그래프에서 두 번째가 뭐죠? non OECD 아시아 35%네요. 이게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non OECD 아시아 기여의 총 에너지에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more than tripled 3배 이상이 되었다. 두 개 년도 사이에서. 그 말은 BOECD 아시아 국가가 35%가 됐는데 이전에 비해서 2배가 됐다. 그럼 이전에 non OECD는 몇 %냐? 13. 그러면 13에 2배가 아니고 트리플 그랬으니까 3배인데 그거보다 뭐 이상이다. 그러면 13 곱하기 3 하면은 39%인데 이거는 35%니까 3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아니고 less로 고쳐요. 더 적다 그래요. 3배 이하다. 이렇게 돼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한편으로 그런 말 미인화요. 한편으로는 훨씬 lower 더 적은 목 non OECD 아시아 2015년에 이거보다 훨씬 더 적다 이 말이지. non OECD 유럽이나 여기 35보다 훨씬 더 적은 non OECD는 여기 나와 있죠. non OECD 유럽엔 유로시아였고 16%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번째로 가장 큰 에너지 공급 지역이 되었다. 네. 이때보다는 세 번째로 여기서 61 보면 그다음 13, 16 그러니까 세 번째 맞죠? 여기도 39, 35, 8 네, 다 세 번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겠죠. 다섯 번째 아프리카는 account for는 원래 설명하다 그런 말이에요.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6%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아프리카는. 그럼 볼까요? 2015년에 아프리카는 6% 맞죠. 그런데 그것은 보여준다. 증가했다. 2%. 이 두 년도 사이에. 그럼 그 전에는 몇 %인가? 2% 증가했다고 하니까 아프리카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에서 6으로 2%가 증가하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바로 8강 내용일치 불일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불일치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쉬운 유형이 해당이 되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대체로 내용일치 문제는 이 글의 순서대로 선택지 1, 2, 3, 4,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지문을 읽어가면서 선택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 되겠습니다. 일치하는 것인지 일치하지 않은 것인지 문제 착각하지 않도록 확인하고요. 여기는 일치하는 거니까 나머지 4개는 다 틀렸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서두르지 막 이런 문제 쉽다고 서두르게 되면 눈에 안 들어와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봅시다. 이 세레디라는 사람이 1899년에 태어났고 헝가리 이런 데서 아버지는 티처였는데 그녀가 책들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디벨롭하는 걸 도와줬다. 이 어프리시에이트는 원래 무슨 뜻이냐? 혹시 알아요? 어프리시에이트는 정확한 뜻은 가치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가치를 인정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진짜 가치를 인정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감상이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인정하면 감사겠죠. 이런 3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책에 대해서 뭔가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줬어. 책을 읽고서. 이게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뭔가 책에 관한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녀는 미술 선생님 졸업장을 땄어요. 예술학교로부터 부다페스트에 있는. 자, 그럼 부다페스트에서 졸업증 받지 못했다. 아니죠. 받았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역시 공부하면서 이태리,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간호사로서 서브 복무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 자, 1차 세계대전 중 간호사로 3년 동안 복무했다. 2년이네요. 틀렸죠. 그리고 퍼시피스트, 평화주의적인 스탠스, 태도, 입장. 원래 스탠스는 거리 그런 말. 평화주의적인 그런 입장, 그녀는 그 뒤에 평화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그녀가 나중에 그녀 글 쓰는데 영향을 미쳤던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미안합니다.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잘못됐네요. 끝났다. 예, 그냥 하겠습니다. 평화주의적인 태도를 당황스럽네요, 지금. 그냥 지워버리고 하겠습니다. 예, 평화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안 나왔네요. 세레디는 illustrate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설명하다. 근데 이게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다 이 말이야.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사파를 그리다. 이야기책 같은데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사파를 그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사파를 그렸습니다. 2권의 아동책의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사 가기 전에요. 1922년에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사파를 그려. 아직 안 나왔네요. 그녀는 서포트 스스로 부양했다니까 스스로를 돈을 벌어서 먹고 산 거죠. 새로운 홈랜드는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미국에서 새로운 고향은 미국으로 갔다 했으니까 거기서 자신을 부양했어요. 이렇게 램프에 쉐이드는 그늘인데 램프에 전등갓이나 인사카드, 인사장에 사파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써 새로운 홈랜드 고향 땅은 미국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미국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생활비로 보냈다. 틀렸죠. 여기도 아까 2년 틀렸고 받지 못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그녀가 영어에 관한 지식이 증감에 따라서 영어를 이제 잘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일을 발견했어요?
텍스트북에다가 뭔가 사파를 그려넣는 그런 일을 찾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일반적인 서적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세르디는 첫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썼고 나중에 편집자가 제안했어요. 뭐라고? 한번 써보라고. 어린 시절, 헝가리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그럼 헝가리에서 보낸 인형계대의 책을 써라 제안 맞네요. 자, 그럼 5번도 확인해 볼까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938년에 화이트 스태그라는 책으로 전설을 기초로 한 어떤 전설? 헝가리에서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린 시절에 말해줬던 헝가리에서의 발견했던 것들, 세웠던 것들, 그러니까 그 바탕, 기초를 둔 거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 어디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해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니까 여기가 틀렸죠.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죠.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4번. 코드컵, 월드컵이 아니고 코드컵 2020에 관한 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급하면 밑에서부터 보고 찾아도 돼요. 참가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찾아보면 되겠죠? annual이라는 말은 해마다 하는, 매년 그 말이고.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by annual 그런 말. biannual 하면 by는 둘이니까 이거는 2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비엔날레라는 말입니다. 비엔날레. 강주 비엔날레 그러죠. 강주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어떤 전시나 이런 거를 원래 의미하는 말이에요. 해마다 하는 챌린징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챌린징이다. 어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제한 없죠? age restriction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특별한 요구 조건도 없어요. 자, 입장이 free, 입장료 없어요. 그러면은 참가자 나이 제한 없다. 참가비를 지불 안 해도 된다. 프리다 그랬으니까 공짜야. 무료. 그 다음에 여러분이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죠. 인공지능에 이걸 프로그램을 해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셀러라고 불리는, 선생님은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전략 보드 게임이네요. 두 명의 선수가 하나 보죠. 근데 규칙에 대한 디스크립션, 묘사, 규칙을 써놓은 것은 온라인상에 해놓을 거예요. 뭐와 함께? 샘플 영상, 그 영상 비디오와 함께. 자, 그러면 두 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하는 전략 보드 게임이다. 맞나요? 잘 봐야 되면 두 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해야 하는 전략 게임이다. 그럼 결국은 선수가 4명이 필요하네요. 2명씩 팀을 이루니까. 그 말이에요. 2명이 하는 시합이에요. 이게 아니죠. 그래서 2명의 선수가 팀을 구성하여. 이런 게 순간 잘못 읽을 수 있는 함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를 한 다음에 서브미트, 프로그램을 서브미트는 제출하다. 제출하다 말고 뭐 있었어요? 굴복하다. 그래서 서브미티브 하면 굴복을 잘하는 순종적인 그런 단어 앞에서 했었죠. 여러분의 제출은 자동 테스트가 확인이 될 것이다. 샘플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출한 프로그램 규칙을 주는 자동으로 확인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 체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제 경쟁할 준비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플레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화이트나 블랙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테스트 컴피티션은 every 3 weeks 하면 매 3주에 한 번씩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럼 격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every 2 weeks 그래야 되겠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는 대체로 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9번 가볼까요? 9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2020 나왔네요. Food for the Finds. 자, 먼저 fine이 무슨 뜻일까?
fine은 첫째 good, 좋다. 그다음 두 번째 미세한 이런 뜻이 있어요. fine은 미세한. 네. 그래서 refine 하면은 미세한 걸 또다시 미세하게 하다. 그래서 세련되게 하다. 또는 정제하다. 깨끗하게 걸러내는 거죠. 이런 뜻들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fine은 원래는 벌금이란 뜻이 있어요. 벌금. 뭐라고요? 벌금. 근데 여기서는 뭐 벌금으로 내는 2020 음식 좀 이상하죠. 예, 뒤에 읽어보면 벌금이 아니고 뭔가 문맥상에 좀 더 자세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10월 20일부터 뭐예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여기 보니까 뭐 기부된 음식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네요. 기부를 한다는 말. 자,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파트너는 나하고 뭘 함께하는 사람이죠. 캠퍼스 푸드뱅크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뭐 어떤 기관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알베르타 대학 그 뭐 도서관에서 도서관인데 이 캠퍼스 푸드뱅크라는 어떤 단체와 제휴를 해서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이 알베르타 대학이 있는데 도서관이 하나가 아닌가 봐요. 여러 개인가 봐요. 이 도서관들이 운영한다. Food for Fine 캠페인. 이런 캠페인을 파인에 대한 음식. 그러니까 여기서 파인은 벌금은 아닌 것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말이 나왔고 벌금이니까 이제 머리를 빨리 생각해 보면 도서관에서 내는 벌금이 뭘까? 연체료겠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안 되면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몰아가다인데 이게 어떤 운동, 캠페인 운동 같은 거. 그럼 5개의 도서관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 도서관이 여러 개라고 그랬죠. 모든 기부된 음식 물품들은 분배가 될 거다. distribute. 누구에게? 대학 알베르토 그 지역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에게 이 음식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분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음식으로 기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monetary donation. monetary 하면은 금전적인 그러니까 돈으로 하는 기부도 있어요. 이것도 사용된다. 캠퍼스 푸드뱅크에 의해서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돈으로 기부하면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지역사회에 분배를 한다. 도서관에서 뭔가 파인 벌금, 연체료로 돈을 내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음식으로 기부를 한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기부된 음식은 알베르타 대학 지역사회 구성원에 분배된다. 맞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서비스 데스크를 방문해라. 이 5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non-perishable food item, perish 하면은 썩다, 상하다 그런 말입니다. 썩지 않은 그런 상하지 않은 음식 물품으로 기부를 해라. 가장 필요되는 물건은 이런 것들이다. 각각의 푸드 아이템은 잘 보세요. $5를 테이크 오프 해준다. overdue fine. 이제 힌트가 나왔네요. due는 뭐뭐할 예정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over가 붙었으니까 그 예정이 over 지났어요. 그래서 만기가 된 또는 뭐라 하지? 연체된 기한이 지난 그런 말이에요. 기한이 지난. 그러니까 책 파인 기한이 지난 책 연체가 된 책의 벌금이니까 이게 연체료죠. 연체료를 $5를 테이크 오프 해준다는 말은 감해준다는 말이겠죠. 최대 $50까지. 원래 연체료를 내게 돼 있는데 음식을 가져오면 $5부터 음식의 어떤 양이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 $50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기부된 각각 음식에 대해 도서 연체를 $5씩 줄여준다. 맞죠? 자, 푸드 아이템은 cannot be used.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손상당한 책에
차지는 원래 책임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돈에다 책임을 물으면 요금이 되고, 정기적으로 책임을 물으면 충전을 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분실되거나 손상당한 책의 요금, 그런 연체료를 줄이는 데는 사용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책을 반납이 늦어진 그 벌금에 대해서만. 분실하거나 파손한 도서 등을 음식 기부로 변상할 수 있다 그랬죠? 아니죠. 할 수 없다. 답은 3번이에요. 계속 볼까요? 금전 기부라면 총 $100 한도로 도서 연체를 줄여준다. 볼까요? 자, 금전적인 도네이션도 할 수 있어요. 벌금 캠페인의 일부로서 여기에 기부된 모든 돈은, 달러는 또 그 똑같은 양의 액수가 연체료에서 감해질 거고, 최대 $100까지. 돈으로 하면은 $100까지 도서 연체료를 줄여준다. 맞죠? 여러분의 그 연체료 벌금은 7일 이내에 감해질 거다. 도네이션을 한 다음에 7일 이내에. 맞죠? 자, 오늘은 가볍게 도표 정보 파악하고 내용 일치를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중간중간 가볍게 봤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다음 시간에는 좀 어려운 어법 정확성 파악 가겠습니다. 어법 정확성 파악 1번부터 4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꼭 예습하시고, 또 변형 문제나 또 내용 지문까지 잘 내용을 파악하는 예습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변형 문제 과제가 없습니다. 강의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